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4일 기준 서울에서 이뤄진 전월세 계약 2,252건 중 278건이 반전세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의 12.3% 수준으로 반전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풀이되며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3년 만에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패 사례로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지난 14일 2차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SH공사는 주민이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일군 건설사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물량은 일반 분양분 절반 안에 20% 임대가 포함되며 공공재개발 때 추가로 늘어날 분담금이 없고 예상보다 수익이 커지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한국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한다는 전세 문화가 곧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전세 매물은 줄어두고요. 반전세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추세는요. 지금 시장에서도 쉽게 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머지않아서 우리가 월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시대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이끌어가 주실 분, 이분 나와 계세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식 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람 잘 날 없는 8월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보면은요, 코로나에다가 부동산 소식들로 참 신경 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 요인을 살펴보고 지금 시장의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방송 또 제가 특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빼놓고 하지 않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를 테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3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전과 가격 대비 거의 40에서 50%, 많게는 60에서 7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대부분 다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 서울 수도권 지역이죠. 서울 수도권 지역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나머지 지방들은 뭐 공실에 가격 미분양에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정책이 더해지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수요를 억제를 하고 공급을 촉진시키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만 거의 3년, 4년째 써오고 있다 보니 계속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임대시장입니다. 임대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점 보시게 되면 주택 매매 수요보다는 현재 임대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어떻게든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의 어떤 이유든 간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 집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사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전세로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월세로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변화가 생기면서 당연히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변동을 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코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칠 테고요. 다음 정부, 특히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신 분들 또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굉장한 부담으로 어쨌든 다가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면 개편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변화가 또 생길 테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틈새 또는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다시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요.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되는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어떤 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 거로 갖고 있는 소유를 하는 거죠. 남의 명의가 아닌 내 거로 갖고 있으면서 장래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래 이익. 장래 이익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얼마가 될 거다라는 기대치입니다. 그 기대치가 지역마다 다르고요. 물건마다 다르고요. 또 어느 정도 입지적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장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있는 정말로 시골에 있는 집을 주택을 구매를 하더라도 이걸 꼭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든 아니면 일반 서민이든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래 이익을 생각을 하고요. 장래 이익이 현재 가치와 얼마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구매를 하지만 앞으로 이 물건이 장래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어떤 장래 이익이 비로소 발생되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든 아니면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사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장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수요들은 현재 실수요냐 아니면 현재 투자 목적이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면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 실제로 거주하면서 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원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집이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장래 이익을 얼마만큼 바라볼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두르는 거고요. 지금 서두르는 부분은 장래 이익이 분명 발생할 거라는 어떤 확정적인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이 실제로 그런 방향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지만 그런 정책 자체가 현재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현재 임차 수요에서 또는 월세에서 전세에서 현재 어떤 거주 목적의 어떤 소유로 이런 형태로 주거 사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다 차단시켰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옮겨 타거나 정말로 높은 큰 평수 또 좋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자체가 이젠 꺾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임대 시장이 그만큼 더 확대되고 더욱더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은 장래 일정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 가치 존재. 장래 어느 정도까지 이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30년, 40년 정도 되면 건축물이 이제는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겠죠. 언제까지 이용 가능하느냐.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얻는 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금리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현재 변화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그 이용 이익이 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이용 이익이라는 얘기는 임대를 놨을 경우에 들어오는 나한테 수입입니다. 그랬을 때 실거주 이익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임차 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내놨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생기느냐, 1년간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또는 전세값이 현재 작년, 재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매매와 실제적으로 임대가 같이 어우러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자는 얘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임대는 임대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임대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그만큼 외형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또 임대 가격도 다시 따라갈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현재 그렇게 변화가 생겨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부동산 기본적인 틀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가장 정확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재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요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심리가 작용을 해서 물량이 많다 보니 내가 서두를 이유도 없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니 정말로 내가 살만한 만만한 물건들이 많은 겁니다. 가격이 오르질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급증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이 급해서 정말로 난 몇 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자기 지금 플랜을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플랜을 10년 후에 잡았는데 이걸 5년 정도 앞당기겠다. 10년 후에는 이 가격, 특히 이 근사치에는 절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서면서 가장 손을 많이 댄 부분이 뭡니까? 수요를 억제를 시켰죠. 수요를 억제시키면 당연히 공급은 이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은 안정되지 않겠냐.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를 엮어서 못 사게 만들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냐. 반대로 가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량을 현재 어느 정도 늘린 상태에서 정권 초기부터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또는 현재 투기 세력과의 관련된 내용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관련된 어떤 세금 정책을 매기게 됐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정권 말기에 와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뭐 지금 현재는 끝난 얘기죠. 앞으로 1, 2년 안에 공급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정부에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진행하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지금 현재 공년불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항상 회복기와 상승기, 후퇴기와 하향기를 겪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오를 테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복기, 실제로 떨어져 있는 하향기부터 상승기까지의 이 폭을 얘기를 하는 진폭. 이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은 안정적이겠죠. 많이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진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실제적으로 진폭이 지금 현재 그래프보다도 더 월등히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무슨 부동산 수요의 어떤 수요 자극, 사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주기도 짧아졌고요. 진폭이 크면서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상승에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더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런 여건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책이고요. 부동산 가격 잡기 어렵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실제 부동산 경기 변동되는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자연적인 원인, 인구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집에 공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공실이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요. 이사철, 또 현재 학군 따라 움직이는 수요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지금 현재 사회 심리, 소유의식이라든가 현재 부동산 수익성, 안정성의 장점을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현재 부동산 수익성과 안정성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돈도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회 심리 요인은 최고치에 달해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공시설 정비나 도시화 편입시설 확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된 내용들 그 주변의 땅값들 일제히 다 40%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개발되기도 전에 벌써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지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가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비싼 주택을 공급하는 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또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학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욕구를 또는 현재 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토지 거래라든가 사육 수익에 또는 지가 하락이라든가 상승률로도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라 보셔야 되고요. 인구 이동은 당연히 도시에 집중되고 공업화와 산업화 또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 현재 첨단화가 겪어지면서 실제로 인구의 변동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경기가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저축을 얼마나 했고 또 저축한 만큼 내가 남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중앙정부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빚이 많아지고요. 현재 일위 가구들도 굉장히 현재 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악영향을 계속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득의 증가나 감소는 부동산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부동산 소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부동산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는 당연히 무슨 얘기냐? 부동산 수익성, 안정성의 장점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른 상품이 대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출 금융 조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 받지 않고 집을 무슨 수로 삽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내가 꼬박꼬박 부어나가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겨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어졌다. 또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법 행정적인 요인, 교통정책이라든가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조세정책과 주택정책 굉장히 세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주택정책은 주택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 같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고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나 규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는 대외적으로 또 글로벌 경기나 환율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자산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생물이다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면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100%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되짚어 보면서 빨리빨리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뭔가 플랜을 짜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현재 안정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기의 변동 요인들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요. 거기에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른 지역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땐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작은, 즉 가격 방어력이 있는 지역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바로 그런 지역 강남 가보겠습니다.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살펴볼 오늘의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통건물 주목해보겠습니다. 통건물의 가격은요. 약 135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요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빌딩도 있고요. 오피스텔의 상가까지 있는데 오늘은 통 크게 통건물 소개해 준다고 해요. 강남 지역 바로 가볼게요. 네, 강남구 테헤란로 바로 이면이고요.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보통 평당 현재 3억에서 한 4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 정도가 보통 1, 2억씩 하는데요. 그런 정도 토지를 한다면은 당연히 수익률도 높을 테고요. 향후에 투자 가치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꼬마 빌딩 현재 10층부터 지하 1층까지 신축 중인 건물이고요. 오피스텔과 현재 근생이 혼재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도보 약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초역세권이고요. 아래쪽에는 강남역까지 연결됩니다. 롯데라든가 삼성 또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교통시설들이 더 확충되고 인구 구성 좋아질 테고요. 현재 전철역 하나만 지나가면 바로 강남역의 대형 상권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직장인 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직장인 20, 30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직원들은 대부분 미혼입니다. 미혼의 직장인들이 현재 주거 편의성 또 직장과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그만 집들 원룸 1.5룸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당연히 오피스텔들 깨끗한 오피스텔 찾을 수밖에 없죠.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1인 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역과 현재 반포IC, 서초IC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면서 서초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테헤란로 연장선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토지 가격 일제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현재 기존의 오피스텔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조건들 때문에 유일하게 오피스텔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편의시설과 현재 업무시설, 숙박시설을 같이 만들어지는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요는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삼성동의 복합개발지구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 밑에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공연장, 컨벤션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종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로 관련된 일자리와 직장인들 증가가 불보듯 뻔하다. GTX와 관련된 광역급행철도 영동대로 통합개발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역과 강남역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 당연히 용적률부터 해서 현재 허용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일제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 현재 10층 건물이면서 현재 오피스텔 28개, 근생 2개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5억부터 2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각 호당 현재 전세 시세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따라서 이걸 시세로 계산을 했을 땐 실투자 금액이 62억 2,200만 원부터 93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근생 5천만 원에 월 250에서 280만 원 상가점포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따라서 54억에서 10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동투자나 단일 투자도 괜찮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꼬마 빌딩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실률 없습니다. 또 당연히 수익률 높아질 테고요. 토지가 급등 때문에 시대 차익이 발생하는 향후의 투자 가치까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투자할 만한 꼬마 빌딩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강남구 역삼동 통건물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두 번째로 둘러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복층형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자체적인 호재도 넘치는 삼성동 쪽에서 복층 구조의 방 3개짜리 좀 여유로운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쯤 가볼까요? 네, 대로변에 있는 현재 상업지역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현재 거래사항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 대로변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당연히 국제로 복합지구가 같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과 현재 이 송파동까지 일대가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당연히 20평방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현재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하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속도가 워낙 빠른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유일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은 강남구청부터 교육지원청 또는 현재 경기고등학교부터 해서 인류학군들이 많죠.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존재하는 수요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욱더 인구를 더 증가시키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 쇼핑 공간부터 대형 쇼핑몰 또는 현재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또 공연시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소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또 현재 송파부터 현재 삼성동 연결된 지역까지 실제적으로 현재 코엑스와 현대자동차 중심이 되고요. 이번에 발표된 서울의료원 부지가 또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 주변이 또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주변 때문에라도 이 주변에 진입하는 게 바로 답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하공간 개발 실제적으로 현재 GTX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선, GTX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일일 이용 계획들이 많아집니다. 하루에 60만 명 정도 보게 되면 그 이용객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 상권들이 이제 더욱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하 상권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그만큼 더 활성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 현재 본사 외에 또 기타 업무실들이 많이 들어서죠.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공연장, 또 현재 전시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실제적으로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5억 5천만 원부터 7억 5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6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월 보증금 2천만 원, 월 180만 원 임대 중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8,500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상업지이기 때문에 또 상가시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투자 금액은 1억 4,500부터 1억 5,5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건 좋죠. 교통, 업무,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다, 대체 불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보다 높은 시세와 배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시세도 높고 배우 수요도 많고, 그렇게 당연히 그 주변에 가격은 높아질 테고요. 강남 최대 개발 이슈 때문에라도 가격 경쟁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알짜 중에 알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짜 부동산으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방 3개짜리 복층형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무료로 세미나 또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주택시장의 변화상을 살펴드리고 대응 전략 살펴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 참석 가능하고,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전화 상담까지도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단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8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8.1로 전월 대비 1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규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번 나와주셨는데요. 도시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인기가 있는 지역은요. 그 인기가 사그라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이슈의 중심지 가본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지역 두 지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젊은 층들이 너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지역, 핫한 지역이 바로 용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산구 한강로에서 또 예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강남구와 용산구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강남부터 주목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강남구에서 논현동 하면은요, 1, 2인 가구분들 특히 많으시고 또 이 직장이 가까운 젊은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저희 논현동에서 어디쯤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직장인분들, 젊은 분들은 지하철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자차가 있더라도 주차가 힘들어서 특히 지하철과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논현역과 신논현역 두 개의 역 모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현역, 신논현역 한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고 계신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역에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요. 140여 개가 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고 없는 것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먹을 것, 볼 것, 즐길 것, 또 굉장히 큰 대형 서점도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4시간 상권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밤에 안전하게 좀 귀가할 수 있게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또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면 또 테헤란로가 나오는데요. 테헤란로는 직장인분들 너무너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만 봐도 정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새로운 또 집을 원하실 때도 있고 또 깨끗한 집을 원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직주 근접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금만 옆쪽으로 가보면 차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의료인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바로바로 입주가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점점 활성화가 되는 거리로 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높은 곳에 있는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현역 역세권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강남 안에서는요, 자차보다도 또 지하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스 타면 서울 어느 지역이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죠. 자,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원하고 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강남인 이유가 또 있잖아요. 개발호재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강남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나중에 이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미래 가치를 보려면 주변에 어떤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내가 투자하려는 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상관관계를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사업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뭐 강남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지금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주변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갈 것인지 미리 예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추후에 마무리가 되면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GBC 빌딩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105층 규모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1층부터 105층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공간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직장을 옮기면 이사도 가야 되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멀리서 다니시는 거 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사업과 좀 연관을 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쓰이지 않던 공간이 개발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된 공간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주변의 파급 효과를 좀 많이 형성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철도 통합 역사,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 공항터미널, 주차장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공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곳에서 이제 환승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건대 하루 유동인구만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의 편의시설들도 더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9호선의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9호선과 7호선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이 연장이 또 되게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호선이 지나가는 주변에 이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9호선의 호재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입니다. 뭐 이제는 그만 오르겠지, 안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예상을 항상 깨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구 논현동도 그런 것 같은데 투룸의 요즘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주변 시세를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조금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매매가를 말씀드리면 4억 3,500에서 4억 5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를 한번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전세는 3억 1천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또 강남 지역 월세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월세는 3천에서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고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동네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주변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바로 연락을 주실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6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니 해도 교통의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 7호선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개통이 되면 이제 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헤란로 직장인들이나 차병원 사거리의 의료인들 그리고 주변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도 어마어마한 직장이 또 강남역도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직장인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직장인.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고 넘치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거의 없다라는 면에서 희소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유동인구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신축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신축, 깨끗한 신축, 그리고 1, 2인 가구가 살만한 이런 공간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희소성이 높은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 6호선 함께 지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구제 다세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옛날에 저는 용산하면은 뭐 전자상가 정도만 떠올랐는데 이제 뭐 어렸을 때 생각한 용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용산하면은 살고 싶고 내가 여력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그런 동네가 됐는데 입지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이제 삼각지역, 4호선, 6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인 삼각지역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용산하면 이 전자상가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좀 약간 좀 옛날 건물들, 좀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이 있는 곳이 용산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장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돌아다녀 보면 용산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1년 전과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고층 빌딩도 많이 들어갔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촌의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 진입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로 투자를 하셔서 점점점 투자 가치를 높이시고 이동을 하시는 방법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주변을 좀 살펴보면 삼각지역에서 가깝고 중간중간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힐링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걸어가서 한강을 맞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촌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 자체가 한강 조망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 이제 녹사평역이 있고 이태원역이 있습니다. 이태원역 많은 분들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그쪽에도 놀거리, 먹을거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이곳이 서울의 중심 쪽에 있기 때문에 강남을 가도 가깝고 여의도를 가도 가깝고 종로를 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의 대체 주거지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지니까 입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핵심이 이 용산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용산이 부자 동네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 어제 오늘 내일이 좀 달라지는 게 용산인 것 같은데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용산은 계속적으로 호재가 넘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호재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용산을 한번 다녀왔을 때 와, 용산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저렇게 비싼 아파트는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아파트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그게 이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이 엄청 넓거든요. 근데 그곳에 아파트가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무려 8,000세대가 넘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오게 되면 용산 자체의 인프라가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00세대가 들어가면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고 먹고 즐기고 주변 편의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미용실도 생기고 세탁소도 생기고 더욱 맛집들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상권 자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상권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단군일대 이래 최대 사업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서울의 중심 또 핵심 입지에 그것도 좀 프리미엄 단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한남동의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도 핵심 입지지만 프리미엄 단지가 하나하나씩 들어오게 된다면 주변 집가를 좀 견인하고 주변
환경을 더욱더 개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남동 고가 아파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지역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남동 이제 중심을 보면 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TV에서 많이들 나오는 한남 더힐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가격이 멈출 줄 알았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가격은 아무리 높아도 더욱더 좋은 지역은 더욱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곳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수혜를 입을 지역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민족공원 개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이 용산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 큰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큰 공원이 생긴다라는 것은 너무 큰 호재인데 내 집 앞에 이렇게 큰 공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힐링하고 운동하고 또 걷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좋은 화급 효과를 가져올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용산이니까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요즘 또 규제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른 유형의 거래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비싼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체 주거지로 난 좀 투자하면서 살면서 나중에 좀 자산을 좀 형성해서 아파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1억 7,500에서 1억 8,500 정도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6,500에서 2억 7,5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용산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파트보다도 훨씬 부담 덜하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용산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투룸 다세대 주택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용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계속 용산의 집가는 올라갈 것이다, 미래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셔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 맞는데요. 그런 것을 보실 때 지금 투자하시기 굉장히 저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호재들이 있고 아직 그 호재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조금 내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조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아마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호재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이동 시간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4호선과 6호선 삼각 지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1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다라는 면에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에 투자하기에 아직은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삼각 지역 딱 1분 거리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놓고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